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2일. 4월 22일 저녁 7시에 오늘 4회차 이것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얼뜻 보면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건축법 45조에 보면 뭐냐면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데 이 도로가 다른 사람의 도로인 경우에는 땅인 경우에는 그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경기도 화남시 향나무 동호리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7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이렇게 좋은 땅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나한테 오게끔 됐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가 우리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사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를 가능한 어떻게 많이 둬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게끔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물건만 제가 찾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한 것을 이것을 해결해서 팔게끔 하는 그런 경매를 제가 특수 경매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경기도 하남시 향나무 동호리에 있는 땅은 이게 어떤 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목이 뭐로 되어 있죠?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적입니다. 이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요 땅이 요 지금 있는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앞에 도로 같이 잘라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도로가 아니고 전이죠. 근데 여기 요 다음 거는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요거는요? 도로로 돼 있죠. 요거는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지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낙찰받은 땅에다가 집을 지려면은 이 집 전으로 돼 있는 걸 통과해야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이 앞에 있는 전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 현장을 여기를 보고 현장도 보고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러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은 제가 가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곳에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 44조입니다. 44조에 보면 모든 땅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 출입에 지장이 없어요?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여기 보게끔 되면은
도로 포장까지 다 돼 있죠. 네.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 요 앞에 요 땅이거든요. 우리가 경매로 나온 땅이 이 땅이고, 요 앞에 요 땅이 지금, 요 땅이, 여기가 지금 도로로 돼 있는 건데, 이 땅에, 여기로, 이 땅으로 가는데,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나는 출입에 있다고, 이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 왜?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이런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서 보고 공장지대고 땅이 한 100여만 원, 60만 원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있는 담당자가 이 땅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은 건축을 내줄 수 있고,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이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앞에 땅이나 요 뒤에 땅은 전부 다 도로로 바뀌었잖아요. 요것만 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숙강생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낙찰을 받고 어떤 담당자가 2년 정도면은 변경이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끔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박에 건축허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한 1, 2년 후에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포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한수강생이 어차피 사서 몇 년 있다가 팔을 거니까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했고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다가 샀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데 이 땅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담당자가 원상복구 각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각서 쓰고 제출하는 바람에 이 땅은 농지증을 제출해서 그냥 낙찰을 받은 겁니다.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가 있죠. 네. 컨테이너를 치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내 땅에 있으니까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컨테이너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를 해놨냐면은 저걸 써붙였어요. 컨테이너 주인한테다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책에는 없는데 제가 써붙여가지고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컨테이너를 치워주시고 만약에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이거를 물품 보관소에다 맡기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제가 컨테이너 치워주십시오 했더니 여기 페인트나 뭐 이런 것이 공구 자재가 잔뜩 있더라고. 그랬더니 저한테다가 컨테이너를 좀 치울 데가 없는데 며칠 더 두면 안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마시고 컨테이너를 저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면 사겠냐는데 이게 상당히 컨테이너가 크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정도면은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있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안 팔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저기 뭐야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안 팔겠습니다. 아우 안 팔나? 그럼 치워라. 치우라 그랬죠. 알았다 치운다고 그러더라고. 가봤더니 안 치웠더라고요. 한 보름 있다가 제가 전에서 왜 안 치우냐 빨리 치우라 그랬더니 100만 원 주십시오. 팔겠습니다. 다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100만 원 또 안 준다 그러니까 또 안 판다고 하다가
다시 또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네가 뭐 안 산다 그랬잖아. 나 이제 100만 원 못 줄수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다 치워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다 치워놓고 나면은 내가 어쩐다? 확인해보고 사겠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요 주변에 있는 거 싹 다 치우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치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봤더니 앞에 있는 쌓여있는 물건도 다 치우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것도 다 치웠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샀습니다. 사놓고 이제 그 기다리고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제3자한테 팔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구 이제 그 빌려 쓸 사람 있으면 빌려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마침 한 6개월 만에 또 이 6개월 만에 제가 마침 여기 화성에 땅을 보러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현장에 이게 그 담당자를 찾아갔죠. 담당자를 찾아서 이렇게 가봤더니 뒷모습을 봐도 한 6개월 전에 봤던 그 모습, 그 담당자 그 모습이 그대로야. 그 약간 작고 안경 끼고 있던 뒷모습으로 봐도 그 사람 그대로.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해갖고 그지 않아도 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온 김에 물어보자. 이따 다시 물어놓고 이거 어떻게 건축허가 내주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 앞에 땅 사용서로서 받아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그렇지 안 바뀌었으니까 또 그렇게 얘 인사하고 나오려고 해갖고 인사하고 한 3발자국인가 걸어 나왔더니 아 잠깐만요 부르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요 도로를 이용해서 안쪽에 며칠 전에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때 여기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이 땅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또다시 사용승낙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제가 토지 연결 확인을 띄워봤더니 뭘로 바뀌어 있죠? 도로로 바뀌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항공 사진을 보니까 우리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지어져 있죠. 여기 지어져 있잖아요. 위에 여기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일로 지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집이 또 하나 지어져 있어요. 이게 항공사진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이거 도로로 돼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 전에도 도로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도로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 사용승낙만 받으면 여기에 건축 못 짓던 땅에 건물을 질 수 있다 보니까 2, 30만 원짜리가 8, 90만 원짜리 금방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허락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도로대장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나중에 숟가락만 하나 얹혀가지고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땅에 맨 먼저 집을 짓는 사람은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승낙을 받고 해준 사람은 이미 도로에 대한 땅은 그 사람한테 한 번 받았죠. 그럼 그 도로를 통해서 10집, 20집, 50집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50집 한테가 다 사용승낙을 받은다면 50번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맨 처음 허가를 내줄 때 사용승낙서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사용승낙을 돈을 주고 사용승낙 받으면은 일단 사용승낙 받아서 도로대장에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그 도로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2011년 5월 30일에 어떤 땅에 사용승낙을 해주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 도로관리대장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도로관리대장에 올려야 된다 그랬죠?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도로관리대장에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도로관리대장에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하나의 도로대장에 다 올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따로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사도법에 올라가 있든지 도로법에 올라가 있든지 해도 되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도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도로대장에 올라갔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가 도로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그 도로는 개인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놨다 건축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전이면 개발행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지 되는데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주인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도로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 집을 못 졌으니까 이 허가는 죽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도로로 바뀐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상식 갖고 얘기하지 말고 법 때문에 얘기하자고. 법대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법에는 이게 나온 게 없어요. 법에는. 근데 지금 우리 또 어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이 아닌 분인데 당진에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바뀐 앞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로로 돼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묵근묵근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부산에 가면서 당진에 들려, 이게 당진 땅이거든. 당진에 들려서 토목설계 사무실에다가 제가 그 당진에 가서 이제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 안내실에서 전화를 해주더라고. 전화를 해서 이거 하려고 했더니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 사무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 비밀 보호법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허가를 받은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건축 설계 사무실이 개인이야 회사야?
회사지. 회사를 개인 비밀법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내가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회사가 왜 개인 기밀법 적용을 받느냐? 토목 설계 사무실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토목 설계 사무실이 회사인데 왜 개인 비밀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회사가 수건축입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모릅니다. 모른다는데 어떡하? 아니 설계 사무실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할 수 없이 이 당신에 있는 담당자는 더 얘기를 못하고 그 앞에 토목 설계 사무실에 가서 건축을 내는데 당신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해줄 수 있느냐 개발행 허가를 받고 그 산지 전형 받고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네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저께 연락이 왔어. 나한테만 하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아와야지 된답니다. 사용승낙서 받아줘야지 우리 설계 사무실에서는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자 봅시다. 자, 이제부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제 수강생은 아니에요. 네. 아직 얼굴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냥 저한테 일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교수님 마음이죠. 안 도와줄 테고. 제가 여태까지 많은 우리 수강생들을 도와준 거는 물론 수강생일 수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지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공부 안 하고 강의해 못해. 그러니까 소리만 보고 강의를 해야 돼. 실전 사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분들하고 그런다 의뢰를 하면은 수강생이 아니고 돈을 안 받더라도 제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풀어 나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 이름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나한테 됩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내가 아직 그 물어봤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담당자는 사용자가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입증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집에 가서 내일 내가 서류를 만들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시 지적과에다가 몇 번지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니까 도로로 돼 있고 주인은 개인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이것이 정말 토지 대장을 띄면은 옛날 번지수가 나오고 옛날 지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 번지수도 분할 지목이 전에서 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언제 이런 것이 토지 대장 띄면 그 영역이 나와요. 그럼 몇 월 며칠 날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그러면 도로로 변경된 것이 왜 변경이 됐느냐? 물어보면 아니 담당 공무원이 지역과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왔는데 자기 맘대로 도로로 바꿔요? 뭔가 들어왔겠죠? 들어왔으니까 바뀌니까 몇 월 며칠 날 뭐뭘로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어떤 서류에 의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게 뭐뭐의 서류에 의해서 도로로 바뀌었을 때는 그 서류를 근거로 놓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로로 바뀔 때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인데 받았을 때는 도로대장에 올리게끔 돼 있다 그러면 준공이 나지 않아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느냐고 우리는 어떤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냥 말로 가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금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할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경우가 도로대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도로로 바뀌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나지 않아서 허가가 죽었을 때에 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은 도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다시 말하면 다 파가지고 엎어놓고 옛날로 만들어지기 전엔 그건 그대로 뭐야? 건축법상 나는 도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가지고 판사님 앞에 가면은 판사님께서 이거는 옛날에 건축허가는 죽었지만은 도로대장에 대한 것은 돈 받고 도장 찍어줬어? 안 받고 찍어줬어요? 돈 안 받고 도로 사용수한테 도장 찍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사용수한테 또 받아오라 그러면은 이 도로 주인은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는 거죠. 네. 그럼 같은 도로를 두 번, 세 번 팔아먹게끔 되면 그게 상권에 의해서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렇게 본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판사님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겠고 준공이 나서 도로를 아까 보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자한테다가 이걸 어떤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해서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어떤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도로대장에는 올라가 있는 건가 안 올라가 있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적도상 도로로 바뀌었고 포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다는 뜻이에요. 준공이 나지 않으면 도로로 안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여기를 도로를 만들겠습니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혹은 아까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로 같이 다 잘라져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를 준공받지 않으면 지목이 안 바뀌어요. 지목을 바꿨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 난 것을 지적과에다 갖다 줬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다니까 도로로 바꿔준 거예요. 도로를 내가 사용 승낙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거는 건축가에서 허가를 내주지만은 지적과에서는 도로 준공이 나지 않으면은 지목을 안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 허가 났다가 죽은 거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든지 않든지 지목이 도로로 바뀐 거는 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허가를 받았다 죽은 거고 하나는 뭐냐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도로를 준공하지 못하면은 도로를 안 바뀌고 그냥 옛날 임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용수납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다 해서 준공이 났잖아요. 준공이 난 거를 갖고 지적과에다 갖다 주면은 지적과에서는 준공이 났다는 소리 때문에 지목을 도로를 바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났다는 뜻이야. 허가는 건축허가는 죽었는지 몰라도 개발행위 허가 도로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났다는 뜻이야, 준공이. 제가 최근에 책 읽은 거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도로 났다고 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지정 공고되지 않으면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허가를 받을 때에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로 됐는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문한다는 거를 지적과에다 질문하면은 어느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를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어디 건축법상 어디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집어넣기 때문에 도로로 바뀌었다고 답장이 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이렇게 받았었지 않느냐. 그럼 건축허가를 받았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대장이 올라갔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임야가 왜 도로로 바뀌었느냐는 근본 원인을 알아놓고 난 다음에 다퉈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다투게끔 되면은 우리가 100번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이 이거를 또 사형선고서 받아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사형선고서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담당자는 사형선고를 받아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안 받는 게 맞느냐 받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형선고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어떻다 도로대장이 올라가고 도로 준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또다시 사용수납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대장에 올라가서 도로로 준공이 나서 도로로 바뀌었다 그럴 때는 사용수납서 없이도 되지 않느냐는 걸 내가 판단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 근데 단지 이제 개발 행위 통해서 도로난 거나 건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 안 받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이 그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도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도로법에 한 도로가 있고 사도법에 사도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도로대장이 도로법엔 도로대장이 있고 사도법엔 사도대장이 있고 건축법엔 도로대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도로대장은 같은 도로대장이지만 어느 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어느 법에 있느냐는 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절차를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개발 행위 허가, 전용 허가, 건축허가 같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요?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예, 있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허가 납니까? 건축 허가를 하지만은 같이 집어넣지만은 예. 준공은 다 달라. 개발행위가 준공, 원으로 도로 준공, 예. 건축 허가 준공 다 달라. 준공은 다른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다 달리기 때문에 제가 번번에는 울주에 있는 한 4m 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포장이 됐는데 그게 개인 도로인데 그 맨 위에 보면은 절이 지어져 있어요. 중간에도 절이 하나 있고. 근데 우리 수강생이 갖고 있는 땅을 사용승낙을 해달라서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절을 지은 거야. 10년 만에 우리 수강생이 그 사용승낙을 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그랬더니 안 해주는 거야. 아니, 내 땅을 사용승낙을 해서 위에 절은 지어놓게끔 하고 내 땅 앞에 지나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내 집을 짓겠다는데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담당자한테 갔더니 옛날에는 비도시 지역이 있을 때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준 거고 지금 녹지 지역이 돼갖고 도시 지역이 됐으니까 지금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자기는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4m 이상의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도로를 하는데 왜 못 보냐 했더니 그 뒤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가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못 보겠다. 그러니까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제가 그분도 내가 그날 얼굴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한테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울주 근처에 갔더니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할 수 없이 담당자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해서 정식으로 농업주택을 짓는다고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허가과에서 무엇을 보완해라. 도로에 대한 뭘 보완하라고 나오면은 보완하라고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하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는 안 되겠지 않냐. 절도 지어지고 못 지어지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하고 이제 해놓고 이제 온 것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담당자의 주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떤다? 이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건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에 있는데 땅이 됐나? 385평인데 이게
8억 7천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2억 1천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용시초이고 모현면도 저하고 가까워요. 우리 집하고도 제가 한 5, 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감정가가 8억 7천4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8억은 안 가고 한 6억 정도쯤 갈 건데 감정이 조금 어떤가? 비싸게 된 건 맞더라고요.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해야 되겠는데, 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감정사가 보고를 한 것이 있죠. 여기요. 보고한 건 무엇일까? 남서측 경사지에 부정형 토지 북측 및 남측 경계 부분에 석축 조성이 있고 서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2007년 360로 등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기준 시점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토지 일부가 인접한 국어 및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려운 상태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 땅에 무슨 2007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고 착공계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가 있죠. 지금 여기는 임야다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 허가 받는 겁니다. 세 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내면은 허가증을 줄 때에 허가지의 조건이 뭐냐면 2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된다?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면 건축은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은 허가가 취소되고 착공을 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같은 땅에 같은 건물을 짓는데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을 받지 못하면 허가는 취소됩니다. 건축 허가는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원래는 담당자가 똑똑한 담당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나고 나야지 건축가에서 착공계를 받아주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부서대로 허가를 내주고 건축가는 건축가에서 부서가 되니까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토목공사를 해서 준공이 나면은 착공계를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나지 않았어도 건축 착공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을 받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가 취소돼 있는데 건축 허가는 지금 2년 안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아니, 허가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미리 착공계를 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살아있고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 허가에서 산지 전형을 받아가지고 착공계로 놨으면은 착공계를 내려왔다고 했을 때 산지 전형 허가 준공 받고 오셔야지 착공계를 받아줍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도 건축 착공을 받아주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되고 건축 준공은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경우에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는 계속 의제돼가고 살아있는 걸 보지 않아요.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개발행위. 근데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계속 살아있는 걸 의제. 안 돼. 그 허가가 취소돼 있는 건데. 허가가 취소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책 공개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부서가 다르잖아요. 예, 부서가 다르니까 그냥 건축가에서는 착공계 내로 허가가 났고 착공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착공계를 받아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공무원이 협의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내야 되는 건데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데 건축법에 개발행 허가 준공을 낳지 않으면 착공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은 또 없어요. 법규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담당 건축관은 저기 뭐야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착공계를 낸다 그러면은 착공계를 받아주는 거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죽었고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 건축허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거든요. 건축허가 살아있다면 건축주한테다가 건축허가권을 내가 사버리면 도로 사용 승낙한 것 같이 건축허가 받은 것까지 다 나한테 넘어오고 개발행 허가가 죽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내가 살아있는 걸 넘겨받았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어떻게 한다? 살려주십시오 하게끔 내면은 한 번 허가가 죽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려줘서 준공하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 이내에 준공 못하면 허가가 취소됐는데 시간이 걸려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거 준공을 못했는데 준공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저기 뭐 살려주시면 제가 당장 준공하겠습니다 하면은 한 번에 걸쳐서 다시 연장 허가를 죽었던 걸 살려서 연장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건축주한테 허가권을 내가 사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허가가 싹 죽고 나면서 처음부터 허가를 다 다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다 가서 보고 여기에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감정 가격이 8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죠. 나만 물어봤겠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봤겠어요? 수십 명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물어보러 갔습니다.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이종 근린생활 시설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는 지금 허가권을 산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안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제가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회사가 있을 텐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이 혹시 어디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러더니 31 엔지니어링이고 31 엔지니어링은 전화가 몇 번입니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더 이상 그 공무원에게 알아낼 일은 없어요.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게끔 되면 설계 사무실하고 건축허가를 낸 사람하고 전화번호 알아 몰라. 알고 다 알고 돈도 주고 받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 가면 되는 거고 그 구청에 가서 그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알아보고 3일 엔지니어링입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하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가 묻는 말에 다 답변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공무원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지 절대로 묻지 않은 말은 답변을 안 하는 게 공무원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런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인사를 딱 하고 났더니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매 때문에 오셨죠? 아, 예. 그 땅 얼마나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지 전화도 많이 오는지 몰라갖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요. 한 일주일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현장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건물 착공하는 적 없죠? 그러더라고. 예, 건물은 착공하는 적, 그러니까 착공계는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착공하는 적 없죠? 그러더라고. 예, 착공하는 적 없대요. 그래서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가보고요, 엊그저께 제 직권으로 그 착공계 낸 거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대가리 허가도 건축허가 착공된 거 전부 다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싹 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취소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허가권을 살 필요도 없는데 저는 이게 한 6억 정도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보면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여기 땅을 한번 볼까요?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국어로 돼 있죠. 이게 물이 흐르는 국어입니다. 이게 이게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좁지만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은 땅이에요. 근데 이 국어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까 석축 조성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한 폭 50cm에서 깊이 한 1m로 해가지고 물이 글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뚜껑만 덮게끔 되면은 이 국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한다? 도로를 다 쓰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경사가 져 있었거든요.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축대를 싸갖고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넓게끔 다 만들어 놓고 현황에 공사는 거기까지 해놓고 축대를 쌓아놓고 다 했고 여기가 어떤다? 임야거든요. 임야인데 여기가 어떤다? 이거를 도로로 써갖고 여기가 보면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이 현황도로를 이용을 해갖고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건데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놓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허가를 모르는 날 취소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사실은 5천만 원을 주고라도 건축허가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건축허가가 죽었다니까 이제는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화번호를 알아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딱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내가 설계 사무실 가봐야 꽝 되겠네. 얼른 내가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게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면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도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누구한테 사용성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허가 자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도로도 좀 도로로 돼 있지 않죠. 임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도로 준공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도로는 내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성 나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른 담당자에다가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을 도로 사용수락을 받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건 진짜로 개인 비밀 보호법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개인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설계 사무실에 가서 허가를 낼 때 누구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어디를 사용승낙을 받느냐는 걸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면서 이쪽 앉아서 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 항공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사는 이렇게 받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가고 집을 짓고 있죠. 여기 도로가 있죠. 우리 허가가 받은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이렇게 이 현황도로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날 보고 그러면서 여기는 허가는 오래전에 받아가지고 아까 보면 2007년도잖아요. 오래전에 받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 땅 주인들이 사용승을 받으면서 여기를 어떤다? 도로대장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허가를 새로 받는 것은 옛날에 있는 도로 할 거 없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바로 건물을 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가 공무원이 딱딱하게만 하고 안 된다고 소리만 하고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제 일선으로 알았는데 이 공무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공무원 내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 공무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아주 90도로 깍두게 절하고 나오면서 용인시청에서 내 차 세우는 데에서 내가 딱 안고 시동을 걸기 전에 이거는 아무리 못 벌어도 2억은 벌을 수 있었는데 이거 누구 보고 낙찰을 받으라 그러지. 내가 그 당시에 강산시를 알았으면 강산시 보고 전화를 걸어서 받으라 그랬을 거야. 돈이 없으면 엄마 보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그 당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스타렉스를 하나 갖고 있었고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땅을 보러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 의상 디자인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이제 집에 눌러 앉았어요 하시는 분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상당히 활동적이야. 근데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냐면 우리가 땅을 보러 가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가잖아. 갈 때까지 웃고 그분만 있으면 올 때도 그분만 있으면 그냥 너무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웃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나보고 이제 저는 그냥 디자인도 귀찮고 뭐고 해갖고 그냥 그만뒀고요. 적당한 거 하나 있으면은 좀 살려고 해요. 집에만 있었더니 살만 쪘어요. 그런데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키를 약간 작고 살이 조금 약간 쪘어. 그런데 내가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 이게 나왔는데 이게 한번 입찰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주선이 감사합니다. 내가 조사해볼게. 다 조사해보더니 입찰에 들어가겠대.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는 돈을 몇억 정도는 챙기셨을 거예요. 그때 이거는 뭐냐면 MPL로 그때 조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MPL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은 MPL 법인만 사는데 그 당시엔 MPL로 그냥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갖고 MPL로 사갖고 어떻게 돼 해서 좀 팔아갖고 이렇게 집이 젖어 있잖아요. 지금 집이 젖어 있죠. 지금 이렇게 집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만에 어떤 여자분이 저 강의실 문을 열고 교수님 저예요. 오래간만에 왔죠? 저 기억나요? 이러더라고.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듯한데 얼굴은 모르겠더라고. 너무 날씬하고 너무 이뻐져갖고 난 모르겠더라고. 저기 이쁜 여자를 내가 아는 여자가 없는데 누군가 돈 벌어가지고. 봤더니 그날 밥 먹으면서 한 얘기 교수님 돈 좀 벌어서 몸에다 좀 투자 좀 했어요. 완전히 억대 벌고 나더니 완전히 어쩐다? 좋겠어.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더만 한 2년 만에. 예, 그렇게 됐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3 타경 116 경기도 평택시 덕곡동인데 이 덕곡동 거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